오늘은 비트슈아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슈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슈아님,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고점에서 한 25% 하락했다가 갑자기 그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 6만 4천 달러에서 6만 6천 달러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즘 네.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너무 좋아졌죠? 네. 일단은 한숨 고르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고, 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약간 그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는 좀 다시 추세 전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피격 사건이 그 음, 두고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제 아는 지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다 이거죠. 정말 막 생명이 위중하다 이렇게 됐다고 음,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폭락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쪽 그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다행이고 정말 하늘이 주신 하늘이 구원한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 네. 트럼프 피격 사건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왜냐면 트럼프가 자칭 코인 대통령이라고 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코인 관련 그런 인물들을 포진시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인물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갑자기 이제 이 기초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굉장히 중요한 음, 이 흐름을 끌고 갈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네. 어제 그젠가요? 부통령을 지명했잖아요. 맞아요. 펜스. JD 벤스. 네.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또 친암호화폐 인물, 비트코이너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라고 그랬으니까 22년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 사람 한 10억 갖고 있는 겁니다. 와. 비트코인.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코인만 가지고 있어서 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청문회에서 이 사람이 그 게리 겐슬로 불러다 탈탈 터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데 그냥 논리가, 야, 오, 지금 이 미래 혁신을 가로막으면 되겠냐. 1980년대에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있다면, 이런저런 딴지 걸어서 이거 규제에 안 맞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못해. 인터넷 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왜 코인이 필요한지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오하이오 상원 의원인데요. 벤처 캐피탈 출신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벤처 캐피털 연계된 그런 기업들, 이런 움직임을 봐도 요즘 신생 기업들은 대부분 다 블록체인 관련 연결을 해서 음, 인증도 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미래적인 이런 해안을 갖고 있는데 친암호화폐적인 뭔가 좀 아는 이런 사람을 딱 트럼프가 데려다 앉혔단 말이에요, 지금. 음, 이것만 봐도 이 구도가 또 이 트럼프는 나이가 좀 많은데 이 사람은 또 39입니다. 음, 밸런스도 딱 맞고 아주 구도가 좋아요. 아, 이 흐름대로 가면 아마 이번에 굉장히 그 큰 움직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솔직히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이 반와머페 군대라고 그 바이든, 캔슬러, 엘리자베스 워렌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 암호화폐는 사기, 도박 그리고 뭐 범죄에 사용되고 계속 이런 그 논리를 펴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그 지표 같은 그 데이터로 그걸 이제 다 뒤집어 엎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우기고 있는데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뭐 다 아는 것처럼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 모르는데 어, 요번에 그 라마스와미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된대.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CBDC 없애고 이 친암호화폐 비트코인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 아직은 뭐 좀 모르는 것도 있겠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충분히 그 주위에 있는 그 인물들이 함께 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슈아님 혹시 그 펜스 부통령이요. 네. 아까 한 10억 정도 암호화폐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그 정도 지위에 계신 분이 한 10억 정도면은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또 가족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경로로 또 투자를 했을 수도 음, 있는데, 네. 본인이 코인베이스에 갖고 있는 음, 그 코인 계좌가 그렇다. 아, 그거거든요. 근데 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 걸 봐도,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음, 사람이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미래, 그 음, 비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지갑으로 또 빼서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정말 그 개방적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메이드 인 USA가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할 거다. 음, 또 네 번째 NFT를 또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역대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암호화폐 관련한 발언들 중에서요. 예, 예. 정말 개방적인 모습을 직접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간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친암호화폐 발언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음. 이 정도까지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좀 진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었었는지 모르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진심이 많이 더해지는 그런 어,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펴봤자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랬으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에이, 웃기고 있네. 네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걸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얘기하는 게 보여요. 어, 많은 정치인들이 주위 보좌관들이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해주면 그거 듣고 와서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번만 물어보면 그냥 본전 다 드러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음, 트럼프 같으면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하는 얘기다. 경험에서 나온 그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NFT를 계속 발행해 왔잖아요. 하다 보면 본인의 그 지갑에 코인이 쌓이는 것도 보이고 그걸 또 팔아서 현금화도 해보고 또 멜레니아 트럼프 이 와이프가 또 얘기를 해서 먼저 또 하셨어요. 멜레니아 트럼프가. 그런 걸 보면서 부부가 차 마시면서 여보 코인 좀 재미 좀 봤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또 이거 좋은데? 음, 직접 해보는 것보다 좋은 공부가 없잖아요. 음,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역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 느낌,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진심이고 진심이 더 되어져 가는 것 같다. 더 단단해져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리더십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레리 핑크도 어젠가요? 그 뉴스에서 음. 자신의 그 5년 전에 회의적이었던 모습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되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게 음, 똑같은 표현도 내가 틀렸다. 이런 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보통 자기가 틀린 거 얘기 안 하고 돌려서 뭐 맞아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음, 본인이 내가 그때는 틀렸어. 음, 잘못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런 세계가 열리겠네.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큰화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해 나가니까 보는 사람이 레리 핑크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날 또 이 블랙록의 음, ETF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더라고요. 다 맞아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부러웠던 게 저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가고 출판도 하고 막 이러면서 느끼는 게 네. 우리나라 리더십도 참 저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인정도 하고 발언도 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네. 상황이 아쉽죠. 네.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원래 또 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네. 또, 옛날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 나갔는데 지금은 음, 약간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아쉬운데 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으니까 빨리 이 또 결정하시는 분들이 정신 차리고 깨달음을 받고 이 웅달 책방에 매일매일 나와서 이게 영상도 보고 공부하신 다음에 음. 좋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패스트 팔로우를 또 잘 하니까요, 한국이. 그렇죠. 네. 네, 저력 있죠, 우리 대한민국.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슈아님, 이번 한 2, 3일 전부터 급등하기 전으로 잠깐 돌아가고 싶은데요. 네네.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4개월여 정도 하락도 하고 횡보도 하고 네, 이러면서 네, 비트코인 상승장 끝났다. 그리고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혹시 그때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루한 시기 때, 고통스러운 네. 시기 때 혹시 슈아님께서는 좀 어떻게 지내셨고 또 어떤 음. 좀 대응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4개월 동안 재미가 없었죠. 네. 뭐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야 재밌는데, 좀 음.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을 보면 작년 8월이랑 또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작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음. 그때 뭐 있었는데 모르시는데, 그때도 한 4개월 넘게 긴 횡보장이 있었어요. 시간 음. 지나면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이거 코인 괜히 투자했나? 그때, 좀 재미 좀 볼 걸. 이거 음. 뭐 상승자 오기나 할까?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음. 막상 또 그렇게 되니까. 또 하락하니까. 그러면 작년 8월과 비슷하다면, 이렇게 많이 꺼졌다면 분명히 기회일 텐데. 저 어. 같으면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워낙 벌써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기회다 생각되니까 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또 추가 대응을 했고, 또 지금 돌아보니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아, 해봐요. 전체 흐름이라고 하면은 뭐 4년 사이클, 이런 반감기 사이클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기본 틀이 있고, 음. 4년 그 주기란 게, 음.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래. 음. 옛날에 몇 번 그랬으니까 또 그래. 그건 너무 논리가 약한데, 음. 왜 그랬냐를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네. 반감기라는 경제 원칙에 의한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이 코인이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우상향을 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인터넷처럼. 네. 20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와. 지금 보면 아우 안타까워. 그때 할 걸 이러잖아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만 움직임의 모습이 4년에 한 번씩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폭발력이 움직이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인터넷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걸. 그리고 그런 4년 주기를 떠나서도 변동의 움직임, 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주식하시던 분들이 코인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2% 빠졌어. 으악! 주식에서는 2% 빠지면 난리 나는 건데, 음. 코인은 뭐 간지럽잖아요, 2%는. 음. 20% 빠져야지 그때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이번에 한 20% 넘게 빠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어. 코인이란 게 원래 이런 거다. 그런데 또, 이번 사이클에서는 흐름이, 예전에는 이제 초기니까, 변동도 심하고 무게감이 좀 낮다 보니까, 시총도 낮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변동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좀 묵직하게, 어. 큼지막하게 대규모 기관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같으면 20% 조금 넘게 빠지면 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구나. 음. 이런 이해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3주 전, 2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7월 뭐 5일인가요? 그때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빠지면 고점 대비해 20% 넘게 빠졌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모릅니다. 바닥이 어딘지 찾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많이 싸다. 빠질 만큼 빠졌고 시장이 공포로 들어가는구나. 인간 지표를 보니까 너도 나도 뭐 시즌 끝났네. 코인은 사기네. 역시 아유 하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하고 욕하고 막 책임 전가하고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잖아요. 댓글에서 네. 보면. 그런 거 보면 이제 인간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이면 어느 정도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독일 정부하고 마운트 네. 복스발 매각 이슈 같은 게 터지면 뭐 30%는 기본으로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 한 20% 빠졌을 때도 더 기다리고 더 음,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이번에는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극이 왔을 때 독일 네. 정부의 그 물량 이게 터졌을 때 그 당시에는 모르죠. 어느 정도 충격이 올지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독일 정부 발이라면 독일 정부 물량이 그때 48,800개였거든요. 네. 그런 물량이 던져졌을 때 대부분 다 초기에 빠집니다. 팔기도 전에 움직였다.
팔려고 준비한다. 그거 보고 그냥 반은 빠지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막 던지기 시작하면 이 파장이 얼마나 세게 올까? 그걸 보면서 또 빠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개한테 물려서 느끼는 공포보다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 공포가 더 그때 어, 공포를 다 느껴버린다. 이런 어. 말이 있는데 사실 뭐 독일 정부가 막 팔려고 막 주머니에서 비트코인 꺼내서 던지려고 하는 거 보고 벌써 우리들은 으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딱 던져지는 거 보면 우리가 벌써 몇만 개 던져졌는데 시장이 이 정도네. 근데 이런 충격은 후반부로 가면 없어요. 음,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 앞으로 던질 그 충격 때문에 빠지는 거지 지금 팔리고 있는 매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가 그때 생각해 봤을 때 물량이 반 정도 빠졌을 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가다가 지지를 받고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보면 이 정도면 뭐 남은 거는 그냥 오케이 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보면 뭐 독일 물량 때문에 30%가 빠지느니 25%가 빠지느니 그걸 가늠하기는 어렵고 이 원인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이구나를 감안하면 대략 이 정도면 싸다. 뭐 한 70% 세일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싼 건데 아니야 80%까지 내려갈지 몰라. 나는 폭탄 세일 아니면 안 사.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독일 정부 이슈랑 그 마운트 곡스발 이슈는 그럼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다고 보시나요? 독일 정부는 다 끝났고 독일 이게 정부, 제로예요. 독일 정부 네, 끝났고 마운트 국스는 겁만 주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크라켄으로 벌써 다 보냈어요 일단.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내졌는데 그 음, 사람들이 매도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별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벌써 겁을 먹을 만큼 먹었다. 음, 개가 벌써 짖을 만큼 짖었다. 귀가 음, 벌써 아프고 이제 물어봐. 얼만큼 물려서 피가 얼만큼 질질 흘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그 아픔이 결정되는데 마운트 kok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다지 이제 어, 벌써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버린 상태고 이제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마운트 kok스 그게 도대체 뭔데? 마운트 kok스 물량이 14만 개입니다. 음, 그중에 1단계에서 팔리는 게 한 7만 개밖에 안 돼요. 근데 1단계라고 해서 하루 날 잡아서 딱 다 팔리는 게 아니고 7월부터 한 두세 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마운트쿠스 측에서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단계적으로 나눠서 매도를 하네. 나눠주네 보상을. 그러면 초기에 많이 빠질 텐데 요번에 움직인 게 뭐 4만 8천 개 이렇게 어, 움직였더라고요. 4만 6천 원 몇 개. 그러면 독일 정부 물량이랑 똑같아요. 근데 독일 정부 물량은 100%가 팔린 상황이고 마운트곡스 물량은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여기서 뭐 아, 반 이상 팔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량이 크라켄으로 보내졌는데 미국 거래소입니다. 어느 정도 피해자가 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미국에 있지 않을까 이 물량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릅니다. 이건 아직 확정적으로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이걸 또 못 팔아요. 어, 세금이 뭐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음, 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배를 굴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는 있어도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막 몇백 개씩 받을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몇천 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뭐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보복 소비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동안 못 썼으니까 이번에 다 쓰자. 그래봐야 몇 개나 쓰겠냐 이거죠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음, 뭐 몇십 개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사고 주위에 과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2013년, 12년 이때 산 사람들인데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움직임을 봐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아, 뭔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네, 4년 주기 사이클에서 굳이 웅달 책방에 와서 이런 영상을 안 봐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굳이 전략 매도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아, 팔아도 제한적이고 근데 이제 제 영상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댓글 보면 나 같으면 판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1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그 비트코인 이제 보상받으면 나는 판다. 이러는데 보면 우리들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판다는 얘기지 비트코인 뭐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건. 어쩌면 소수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보수적으로 좀 기간을 갖고 세금 안 내는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비트코인 뭐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 1000명보다는 비트코인 1000개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마운트 곡스 충격은 벌써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고 물론 음,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충격은 있습니다.
매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그게 막 이렇게 한 번에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 제한된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또 신장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아유, 7만 개는 요번에 4만 개 풀렸는데 독일 정부가 그거 다 팔아도 이 정도였는데 네. ETF에서 충분히 받아주고 음, 독일 정부가 던질 때 또 고래들이 다 받아주고 ETF에서 싹 다 가져갔습니다. 이 네. 마운트곡스 물량 오면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고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받아먹습니다. 걱정할 어, 필요가 없다. 아, 네.